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천 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확진된 40대 부부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는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이래 최다인 5,12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처음으로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1,300여 개 병상을 더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약 100명으로 성인 76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2주 동안 확진된 12살에서 17살 청소년 2,990명 중 99.9%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기한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은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해 학교별 단체 접종도 진행합니다. 한편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귀국 직후 확진된 40대 부부 등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가 오늘 밤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부부와 추가 감염된 자녀와 지인 등 모두 4명에 대해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체 전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범정부 합동 TF를 꾸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PCR 분석법 개발을 최대한 서두르는 한편 방역 강화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 카페, 미접종, 방문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청와대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일본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처음 확인된 나미비아 외교관이 인천을 거쳐서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이 외교관이 지난달 27일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동선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일단 항공기에서 내려 공항 시설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브라질에서도 나오면서 6대주 모두에 확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되기 전에 유럽 곳곳에는 이 감염된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오미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귀국한 부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은 지난달 24일 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된 뒤 일주일 만에 6대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보고된 나라는 현재 20개 나라에 달합니다. 특히 유럽에선 벨기에에서 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보고된 지 불과 나흘 만에 10개 나라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자국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미크론의 두 번째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두 번째 감염자가 외국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각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 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고 벌써 22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된 영국은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실외에서도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효능 저하와 안전성에 대한 경론을 벌인 끝에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알약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항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얼마나 효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에 대해 미식품의약국 자문단이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단은 9시간 넘게 경로를 벌인 결과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치료제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치료제를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임신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Several safety issues were identified based on non-clinical findings that impact the patient population for authorized use and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risk mitigation strategies. 새 변이 오미크론의 효력을 발휘할지 여부에 대해선 제약사 머크 측은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도록 설계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we expect, based on what we know about the Omicron variant, that molnupiravir would be effective against this particular variant. 몰루피라비르는 지난 10월 경증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50%의 효능으로 입원과 사망을 막았지만 최종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효능이 3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주사를 맞지 않고 집에서 알약을 먹어 치료가 가능한 만큼 여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식품의약국이 자문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몰루피라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면 머크는 300만 회차분을 곧바로 미국 정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미식품의약국은 이와 별도로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알약에 대해서도 긴급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청을 방문 중인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틀째 공식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과 순천 등을 돌며 당내 인사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을 듣고 있습니다. 어젯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선대위 인선 갈등 등을 상의했고 오늘 오전엔 윤석열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락이 안 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기보단 기다려보겠다는 기류입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예정된 충청 지역 일정을 사흘째 이어가면서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고 기업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등 현 정부 정책 수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 설득을 우선 강조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도 반대가 적지 않자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나의 확신이 반드시 100% 옳은 일도 아니고 또 옳은 일이라고 해도 주인이 원치 않은 일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AI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 등 20, 30대 청년 인재 4명을 영입하는 자리에선 청년 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산 경남에서 지역 지지세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 첫 회의에서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여부와 소상공인 지원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제안한 증액 규모가 커 현실적 절충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유정 기자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심사를 마친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중에서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만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 김정태 회장은 모두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실무자 이모 부장을 수차례 참고인 조사하고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 아들의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이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해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리 사회에 살아갈 수 없도록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아이스박스에 담겨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29살 양모 씨가 함께 사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 15년과 전자발찌 부착 45년, 신상공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친모 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한 양 씨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뒤 친구를 만나 태연하게 유흥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우리 사회에 살아갈 수 없도록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판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 씨는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평생 용서를 빌겠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로 예정됐습니다.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700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가운데 검찰이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과 26일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를 불러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하게 된 경위 등 공수처 수사 내용 전반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원간 최고 기록을 2달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 연간 누계 수출액도 벌써 5,8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60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9월의 559억 달러보다 45억 달러 더 많은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차량 부품과 바이오 헬스를 뺀 13개 품목이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통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신성장 품목인 농수산과 화장품 2차 전지 등은 11월 기준 역대 최대액을 수출했습니다. 올해 11월 수출이 작년 11월과 비교해서 30%대 증가함으로써 코로나 기저 효과를 뛰어넘는 수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 수출액으로도 사상 최고 기록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5,838억 달러로 기존 연간 최고 기록에 200억 달러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573억 6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건 우리 수출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과 함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통계청의 기대 수명 조사 결과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83.5년을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는 26%, 여자는 15%로 가장 높았고 폐혈증으로 숨질 확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한국인 기대 수명을 전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는 83.5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19년보다 기대 수명이 0.2년 길어졌고 10년 전보단 3.2년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80.5년, 여자아이는 86.5년으로 6년 차이가 났습니다.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는 62.6%, 여자는 81.5%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일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는 46.8%, 여자는 37.3%로 추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암은 남자 사망 원인의 26.4%, 여자의 15.9%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포함된 특정 감염성과 기생충성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남자는 3.3%, 여자 4.1%로 모든 질환 가운데 1년 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폐혈증의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됐습니다. 암이 사망 원인에서 제거된다면 기대 수명은 3.6년 증가하고 심장질환이 제거된다면 1.4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남자가 65.6년, 여자는 67.2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도별 기대 수명은 서울이 84.8년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과 충북의 기대 수명은 82.6년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12월의 첫날을 강력한 한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올겨울에는 이런 매서운 추위가 더 잦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12월 첫날 겨울 신고식을 호되게 치르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밤사이 기온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오늘 오전 9시 상황인데요. 곳곳에 한파 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런 문자도 받으셨을 겁니다. 비가 내린 데다가 기온 급강하로 길이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어제 하루 새벽부터 비가 내렸던 강원 지역에서는 이런 미끄럼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넘어지거나 벽면을 들이받은 차량들, 터널로 진입하던 승합차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뒤따르던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차량이 전복되고 이제 밖으로 걸어서 나왔는데 최소한 5m 정도는 깔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완전 슬러시로 얼음이 깔려 있었어요. 정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승용차가 미끄러진 뒤 차량 10대 정도가 잇따라 추돌을 한 겁니다. 강원 지역에서만 어제 하루 겨울비 관련 연쇄 추돌 사고가 7건이나 집계됐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죠. 아침 기온은 영하권입니다. 경찰은 노면이 얼면서 차들이 미끄러진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면이 얼은 상태에 있을 때는 평소 속도보다 50% 이상 감속 운행이 중요하고 겨울철 안전 장비를 구축하는 게. 그러니까 챙길 게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겨울 이제 시작입니다.
12월 첫날부터 매섭게 추운데 문제는 이런 추위가 이번 겨울에 잦을 걸로 예측됐다는 겁니다. 기상청이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 날씨 전망을 이렇게 내놨는데요. 12월과 1월은 그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40%로 예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적도 동태평양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라니냐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데요. 현재 수온이 평년보다 0.9도 정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난 겨울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반복되는 이른바 더블딥 라니냐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1도도 아니고 0.9도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날씨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인데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가 평년보다 좀 강할 수가 있거든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가 강하면 겨울철 몬순이 강화되기 때문에 라니냐가 발생하는 해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이 추운 경향이 있다는데요. 그게 이번 겨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극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 계속 녹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폭염은 북극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얼음이 녹았고요. 여전히 얼어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의 찬 공기 소용돌이, 이른바 북극 진동이 약해졌다죠. 북쪽의 찬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를 비롯한 북반구로 내려오게 되면서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라니냐가 기본적으로 추운 겨울을 만들어낸다면 북극 쪽은 대기 정체를 통해서 그런 어떤 한파가 한번 왔을 때 좀 지속되는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추위가 물러나서 좀 풀린다 싶으면은 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질이 나빠질 걸로 예상된다는데요. 4만 4온이 아니라요. 4만 3이. 그러니까 3일은 춥고요. 4일은 미세먼지의 겨울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강력 한파 아니면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여전하죠. 쉽지 않은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합류한 일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이 해당 지구대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 관계자가 압수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직무유기 혐의 들여다보실 계획이십니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팀은 당시 출동경찰관이 근무했던 지구대 등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112 상황실과 정보통신 운영계, 인천 노년경찰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과 안전센터 등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고 녹음 파일과 경찰 무전 내용, 상황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112 쪽에. 그다음에 119 쪽에 이제 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황 보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인천 노년경찰서장과 해당 지구대장, 현장 출동 경찰관 등 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송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부실 대응에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청장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송 청장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과 경위 2명의 경찰관은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오미크론 공포가 이미 퍼져 있던 뉴욕 증시는 또다시 출렁였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11월부터 시작한 이른바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연준이 그동안 사들여오던 채권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더 빨리 줄이는 걸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The economy is very strong and inflationary pressures are high and it is therefore appropriate in my view that we will discuss that at our upcoming meeting in a couple of weeks.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만약 심각한 거라면 세계 각국의 봉쇄는 더 강화돼 공급망 혼란 문제도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연준이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일시적 인플레이션의 입장은 철회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The recent rise in COVID-19 cases and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downside risks to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ed uncertainty for inflation. 테이퍼링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은 본격적 긴축인 금리 인상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심해진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이른바 빠른 긴축 시사 발언으로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2% 가깝게 빠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내 주식시장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2% 넘게 올랐고 코스닥 또한 외국인의 사자로 5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0.71포인트 상승한 2899.72에 코스닥은 11.52포인트 오른 977.15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공포와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기 테이퍼링 종료 시사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롯데케미칼은 실적이 4분기 이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4%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철강주들이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포스코가 6%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젠이 4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70전 내린 1179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2월이 되자마자 날이 너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강수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충남 남부와 전북에서는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도 중부와 남부 내륙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